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래 패권이 코어인 반도체를 두고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강한 대립이 변화 양상을 띌 수도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자신의 기술력, 중국만의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CPU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제품이 사실은 미국 인텔의 기술을 지원받아 만든 것으로 확인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기반한 정책입니다. 전혀 성향이 다른 도널드 트럼프 정부 뒤를 이은 바이든 정부도 그대로 이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의 강한 압박에 일본, 네덜란드 같은 최고 장비 업체를 보유한 정부도 중국에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자신의 보조금을 받는 해외 기업에는 중국 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TSMC, 삼성 같은 기업이 해당되는 규제죠. 이 첨단 공정의 경우는 중국에서 10년 내 10% 이내 확장, 그리고 레거시 공정은 10년 내 5% 확장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내걸었습니다. 급기야 중국은 마이크로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입 통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고, 엔비디아 젠슨항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은 지구상에 없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 정부, 중국에 대한 규제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자국 정부를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 대결 이면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번 중국 자체 CPU라는 파워스타를 둘러싼 소동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자신의 기술력만으로 파워스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까보니 사실상 인텔의 코멧 레이크 CPU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겉면만 약간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가 가관인데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예의 카피캣 본능을 되살려서 인텔 CPU를 지적재산권을 불법 카피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중국의 굴욕이란 말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IT 매체인 IT홈이란 매체가 파워스타를 만든 중국 기업 파워리더가 자신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면서 파워스타 CPU는 정식으로 인텔과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인텔의 지원을 받은 CPU라고 확인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CPU가 사실상 인텔의 기술 지원으로 사실상 인텔의 설계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공식 확인해 준 것입니다. 사실 이번 소동을 보고 개인적으로 구글과 삼성이 생각났었는데요. 이 구글도 자신의 픽셀폰에 들어가는 AP인 텐서 칩을 발표할 당시에 삼성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텐서 칩이 전적으로 구글의 자체 노력, 자체 실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텐서 칩을 뜯어보면 사실상 삼성의 엑시노스와 거의 같은 AP입니다. 텐서 칩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양의 엑시노스 IP 블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서 텐서 칩을 내놨다, 이런 포인트를 강조하기보다는 텐서 칩이 이전 모델에 비해서 사용자 측면에서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구글이 삼성과의 약속 하에 삼성에 대한 언급을 철저히 배제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텐서 칩이 사실상 삼성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AP임을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 이런 비즈니스에서 양상한 암묵적 합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번 중국 파워스타 소동을 보면, 이번 소동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 기업 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까지 미국 편을 들라고 강요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대표 기업인 인텔이 중국 기업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상 기술 이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시하는 것이죠. 사실 중국 기업은 이번에 인텔 제품과 거의 같다는 의혹이 시장에서 제기되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중국이 불법으로 기술을 카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지만 않았다면 인텔 지원을 통한 CPU라는 속사정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 기업 파워리더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중국 매체의 보도로 드러난 것이지만 중국 체제 성격상 사실상 오피셜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것이 드러남으로써 중국도 안면에 서지 않고 미국 정부도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술력만으로 이런 대단한 제품, 미국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CPU를 만들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에게까지 중국의 미국 정부와 준하는 규제를 하라고 강요하는 판에 뒷구멍으로 이런 일을 한 데 대한 난감한 입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동맹국을 쥐잡듯이 잡다가도 자국 기업에는 편의를 봐주는 미국 정부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인텔이 중국 기업의 기술 지원을 CPU 기술 지원을 해준 것을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 인지 통보 없이 인텔 기업이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사실상 미국 정부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이크론 수익 금지건도 자세히 살펴보면 빈 구멍이 많습니다. 중국 발표 문구를 보면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에 한해서 메모리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구만 보면 마이크론의 D램을 일반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용 제품을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로 보지만 않으면 수입에 아무런 규제는 없는 셈입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그리고 자국민들에게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서 마이크론 규제를 강단 있게 빼드는 그런 형태를 보였지만 그 파급력은 이런 호들갑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그 미국 정부도 대중국 전략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 완전히 단절을 의미하는 배제하는 이 디커플링에서 중국의 위험 요인만 제거하겠다는 디리스킹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유화적인 태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론 규제는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파장이 커 보이고 강대강의 전면전처럼 보이지만 디테일을 보면 파장의 최소화가 가능한 카드고 미국도 자국 기업의 과도한 피해를 원하지 않는 정교한 싸움을 원한다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는 많습니다. 이번 파워스타 건도 강대강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NVIDIA A100, H100 같은 제품도 아직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A100, H100의 하위 버전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재 없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없는 기술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시장 앞에 장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 패권의 코어인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강한 대립은 역사적인 흐름이고 우리는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빈틈이 있다고 해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강하게 견제하고 잡고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서로 으리렁거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몰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특정 시점, 필요한 시점에는 미중 관계가 급격히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 관계의 의미와 양상이 동서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 아래 촉각을 곤두세워서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파워스타, 중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는 파워스타 소동을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